한국일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일면 기사는요. 얕보인 한국 외교 이번엔 일본이 치봤다. 이것도 외교 문제네요. 일본 정부 부산 소녀상 항의 조치로 주한대사 부산 총영사 동시 소환. 미국도 끌어들여 영향력 행사 압박. 중국 사드 으름장 이어 릴레이 모멸 리더십 공백 탓 정면 대응 못해라는 기사입니다. 그게 여기 일면 기사고요. 아까 조선일보에서 충분히 했던 얘기는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호흡기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데 7년형 무죄라니 정의는 있나. 신현우에 대해서는 7년 나왔고 존 리에 대해서는 무죄 떴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무죄라고 됐던데 잘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수사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검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대표까지 안 올라갔거나 아마 후자는 아니겠죠, 그죠? 방청석에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 양심은 있겠지라는 절규도 터져 나왔다. 이면입니다. 포근한 겨울 내수는 얼어붙었다. 뭐 지자체 겨울 축제 현황이라고 이제 취소 뭐 연기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이걸 돈을 가서 쓰지. 부산 지역 시민들 위안부 합의 반발 8,500만원 부와 일본 총영사관 후문에 설치. 그렇습니다. 정부는 항의 경고 뒷짐만. 정부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 대통령은 나가리 됐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병신같이 일을 처리해왔지. 지금까지 국민들은 빡쳐있지. 3면입니다. 트럼프 미국에 공장 짓든지 국경세 내든지 외국 기업에도 포문, 보호무역 관련 이야기고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9조 2천억 깜짝 실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갤럭시 좆됐는데도 그렇게 됐네. 잘하네요. 사업이 잘 되나 보네. 3회입니다. 친박 핵심의 보이콧 목리 임명진 비대위 무산. 새누리 상임 전국위 50만 명 중 24명만 참석, 정족수 못 채워. 서창원 최경환 물밑 작업 결과다. 임명진 인적 청산 일단 제동. 내일 최종 발표. 분수령 될 듯. 당 지도부는 전국위 재소집 방침. 임명진이 새누리당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의 최경환 등등이 끝까지 밉상짓을 하고 있네요. 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죠? 참석 동료 전화 돌리고 1시간 40분 기다렸지만 임명진 패거리 정치 민낯이다. 일본은 국회 임금까지 왔지만 친박 저지로 회의장 못 들어가. 제2의 탈당 분당 사태 우려도. 새누리당은 끝났네요. 쟤들 정치적으로 이제 진짜 패족입니다. 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했었었는데 못 살리겠어요. 저거 못 살릴 것 같아요. 감히 문재인을 문자 테러 18원 후원금. 요거는 이제 정병국, 김부겸, 그 다음에 김종인 등등에도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자 테러했다. 문자 가지고 테러했다. 테러 같은 선정적인 표현 아주 좋겠는데, 아무튼 문자 보내가지고 했다. 뭐 김종인한테도 뭐 늙어 죽을 때가 됐다 뭐 그런 말인가? 아무튼 그렇게 보냈다 그러던데, 조선일보에서는 크게 다뤘는데 한국일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다뤘네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최근의 비난 문자 세례에 대해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당이라는 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뭐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지. 자, 우상호 박근혜 세월 7시간 헬스 요가 의혹. 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 오전 내내 관저에 함께 머물러. 윤전추가 트레이너 출신이었구나. 청와대 행정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오면입니다. 국민의당 신당 노무현 띄우기. 속내 들여다보면 문재인 때리기.
정치 돌아보기라는 기사입니다. 안철수, 주호영, 정진석 등 노무현 정신 긍정평가 뒤엔 문재인 이어받을 자격 없다 비판. 부정적 측면은 문재인 탓 논리, 지지층 균열 노린 전략 분석. 그 옛날에 그거네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뭐 그런 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에 그냥 때문이다를 덕분이다 그렇게 붙여놓은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노무현을 이용해 온 거는 자기들 유리한 데를 이용해 온 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늘 그랬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또 이용하겠다. 우리는 그때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좀 가증스럽네요. 손학규 출정식 열리는 22일에 안희정 대선 출사표. 야권에서는 이제 경선 후보들이 대체로 정해지나 봅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내일 방미 트럼프 측과 북핵사드 논의. 유의로도 간다 그러던데. 자, 레이저로 북뉴런 요격 스마트워치로 훈련병 관리. 이건 뭐야? 사병 관리 용도인가? 자, 6면입니다. 가습기 사태 7년형이 법정 최고형. 단죄 1개 드러내. 금고 5년, 징역 2년에서 7년형이랍니다. 법원 폐손상 압도적 원인으로 각종 연구들 살균제를 지목. 혹시 인체 유해성 확인도 없이 살균력 발휘할 농도만 신경써. 수많은 인명피해 냈는데 벌금 고작 1억 5천만원 선고. 존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 무죄. 증거 부족.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기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를 이끈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났다. 그가 대표 재직 당시 살균제의 안전성이나 허위 라벨이 거짓임을 의심할 만한 보고서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고관계에 있던 거라브 제인 등 전직 외국인 임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직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군요. 자, 살균제 제조 판매한 다른 업체들 수사 여부도 주목. 네, 그렇답니다. 팔면입니다. 국내 기업들 빅데이터 전문가들 모시기에 사활 걸었다. 뭐 그렇답니다. 아,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일자리 감소 등은 불가피. 걱정보다 현명한 대응이 앞서야. 3년 후 일자리 510만 개 줄어 소극 대응 땐 더 무서운 결과.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강조. 예, 인공지능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 관련 얘기가 한국일보에서는 이게 처음 나온 얘기 아닌가? 진짜로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일자리 잃을 거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이자 위협,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변해야 라는 기획 기사가 있고요. 넘어가죠. 뭐 인공지능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든지.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신면입니다. 삼성 이재용 방어 총력 특검 물증으로 뺄 수 있을까? 특검 이 부회장 개입한 거래. 합병을 도와준 대가 정황 파악. 삼성 주내부들 소환 규명에 올인. 청와대 등 압박 의안 지출 일관 주장. 최순실 지원 개입 여부 부인 일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임대기 제1기획 사장이 6.15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임 당시 분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모철민주 프랑스 대사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요거는 사진이 2개 있습니다. 당당하시네, 두 분 다. 검사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상상 뛰어넘는 최순실 모르쇠. 특검 조사 과정에서 버티기로 방어, 뻔뻔한 태도에 검사 당황할 정도. 김종 장시호는 특검서 입장 바꿔 증거 등 나오자 최순실의 책임 떠넘겨.
봅시다. 최순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최 씨는 검사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도 뻔뻔한 최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아 조사하려던 검사가 당황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이후 최 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연이어 주석을 거부했고,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 구금된 후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야, 편하네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검찰이란다. 법원 직원 내부망에 특검 개애식기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특검 개애식기.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있네. 그, 그 내부망이니까 당연히 적은 사람도 있겠지.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주사보 7급 공무원이랍니다. 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적 특검팀과 촛불 집회 참가자들 여러 차례 비난했다. 예. 그래. 자랑스러우시겠다. 11면입니다. 지적 장애야 성매매 누명 배상보다 처벌을. 검경 법원 모두 성매도자로 판단. 매수자의 손배소, 항소심소, 승소, 부모까지 정신과 치료 등 고통. 미성년 성관계 강간 인정 연령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올려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월 8일에 김하은, 가명입니다. 가명 김하은 K양이 13살이었고요. 가출 후에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 양모씨에게 첫 성폭력 피해 이후 약 6일간 6명의 성인 남성에게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강간당했다. 6월 15일에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김양 발견했고 K양 발견했고 경찰 수사 시작했고, 15년에 의해서 2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 동부지법, 북부지법 등 가해자 양씨 등 5명에 대해 성매수 혐의 유죄 신고. 2016년 11월에는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깨고 1200만원 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7년 1월에는요 제가 어젠가 뭐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자, 서울 동부지법 가해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깨고 500만원 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내렸다 그러는데, 여기 그게 있네요. 성매수 남성 이 2명에 대한 손배소 1심에서 재판부는 김양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니까 만 13세 미만은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만 의제강간이랍니다. 자, 김영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피해자가 될 수가 없고, 김양 스스로 대화방을 개설하고 해당 남성들이 잘 곳을 제공하는 등 대가성이 있어 자발적 성매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 중에 미성년 성관계 강간 등 강간 인정 연령을 이제 13세에서 16세로 기준 연령을 바꿔라라고 했군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지금 K란 그 피해자 K가 연령상은 13세이긴 한데, 근데 그 IQ 70, 그러니까 7살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경계성 지적 장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고려했겠지만 아마 이거를 그 연령상 규정에다 특별하게 다른 해석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은 모양이에요. 일단
사건 자체는 그렇게 됐답니다. 말씀드렸고, 차병원 제대열 임상실험 VIP 9명 거업 기부 약속 등 로비 차원 시술 가능성. 제대혈이라는 거는 이게 그 태아 그 어디 그 퇴출에서 나온 뭐 그런 건가? 아무튼 뭐 많대요. 좋은 게 많대. 그래서 그거를 맞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던데, 그 로비 관련해서는 얘기가 전에도 쭉 있었죠, 그죠? 자,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문 일부 공개하라.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자, 폭스바겐 인증 성적서 조작한 이번에 징역형.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2면입니다. 세계 뒤덮은 겨울 스모그, 중국은 민심 폭발 직전. 뭐 니들이 맘대로 개발한 결과 아니냐? 중국은 내가 2007년인가 2006년 6년이겠구나. 2006년에 북경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스모그나 아니면 황사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훨씬 더 하겠죠, 그죠? 힐러리 클린턴 뉴욕시장 출마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기사가 있는데, 자, 미국 정부 수장들 러시아 대선 전반에 개입. 러시아가 대선 전반에 개입했다. 해킹의 가짜뉴스, 역정보까지 트럼프 최측근, NSA 국장 등 상원 청문회 출석해 한 목소리. 예, 그렇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면입니다. 14면입니다. AI는 인공지능이죠. 자율주행 기술 활용, 로봇 사업 키운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승진, 한진그룹 3세 경영시대 열어. 가짜 홍상 논란, 김영식 천호식품 퇴장 사퇴. 뭐 좋은 기사가 없네. 특별하게 좋은 기사가 없네. 자, 한국경제 5대 리스크의 5번째 기획기사입니다. 죽어가는 산업, 밀어놓은 고조정. 예,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41개 산업 진단에서 조선업 등 14개 전망 부정적, 긍정적 업종은 단 한 곳도 없다. 한계 기업 15년 새 3,500여 건 늘고 구조종 대상 기업도 2배 증가했다. 제조업 거품 꺼지면 실업자 급증할 것이다. 기사의 전체 제목은 뭐냐면은 부실 어설픈 봉합이 내관, 구조조정, 법적기구 시급,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월 추경 시기장소 1월 1분기 지표 보고 결정한다. 유일호 부총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AI 노원과 삼진아웃제, 겨울철 가금육 사육 금지 검토, 이런 얘기 있고요. 쭉쭉 넘어갑시다. 책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 스포츠면도 특별한 얘기 없고요. 자, 26면입니다. MBC 막내 오피니언입니다. MBC 막내 기자들의 반성문. MBC 기자 3명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MBC 막내 기자의 반성문이라는 동영상 공영방송, 나아가 우리 언론의 현실을 뒤집게 한다. 이들이 직접 만든 영상에는 촛불 집회 당시 취재 기자들이 겪은 수모와 좌절이 담겨있다. 마이크에 MBC 로고조차 달지 못했고 건물 안에 숨어 방송한 경험을 들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토로한다. 그렇답니다. 반기문이 버려야 할 3가지 자산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충청연고, 외교부, 낡은 보수, 이렇게 3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버려야 지리멸렬한 보수 혁신이 이룰 수 있어. 건강한 보수 혁신 대신 경쟁 미랄 되길. 그냥 뭐 정론이고, 2017년 아베 정권의 운명, 요거 일본 특파원, 동경 특파원인 분인데 가끔 칼럼 쓰는 분이에요.
이제 저 얼굴도 좀 친숙해진다. 한국일보에서는 칼럼 쓰는 사람들은 사진을 이제 여기 항상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건 일본에 대한 전망입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일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글입니다. 자, 27면입니다. 러시아인은 왜 러시아인을 피할까? 라는 칼럼인데, 또 뭐 잘 모르겠다. 러시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러시아한테 관심이 있어요, 뭐. 자, 디지털 시대의 톨레랑스라는 칼럼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의 톨레랑스. 톨레랑스라고 적어놨네. 이것과 저것은 틀려라는 말은 잘못이다. 이것과 저것은 다른 것이다. 틀려란 말도 가능하긴 해요. 둘 다 틀렸을 때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당신 생각은 내 생각과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둘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논리일 뿐인데 언젠가다가 갑자기 목소리 큰 사람이 상대방이 틀렸다며 핏대를 울리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칼럼입니다. 그냥 정론입니다. 정론인데 정론. 자, 정론은 뭐 읽기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가치가 있는 글이죠. 자, 27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사설. 새누리 개혁 위한 상임 전국이 무산시킨 친박계의 횡포. 예. 명진이 아무튼 새누리당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산됐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일본은 부산 소녀상을 외교전쟁으로 몰아가려는가? 예, 사설이 있고요. 6년 만에 살인 가습기 유죄 인정됐지만 다음은 과제 많다. 남은 과제 많아라는 사설도 있습니다. 이걸로 한국일보는 끝. 오늘 정리해보자면은 조선일보나 한국일보 둘 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 중국하고 일본 관련 외교 관련한 이야기고요. 외교 관련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가지 말고는 사실 다 곁다리 기사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특검 관련 이야기도 좀 많이 조용하기도 하고 곁다리 기사들이기 때문에 더 정리해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깐 쉬고 조금 이따 다시 로마 도토로를 가도록 할게요.